안녕하세요. NFT 작가 가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NFT 전시를 준비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주로 온 오프라인 NFT 관련 전시 참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는데 기존 영상처럼 실제 존재하는 내용을 정리한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NFT 관련 활동을 하면서 참여했던 전시에 대해 말씀드리고 어떻게 참여했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우선 제가 참여했던 전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전시이고 다른 하나는 오프라인 전시입니다. 각 전시별 준비하는 방법이 다르며 오프라인 전시의 경우는 유료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먼저 누구나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라인 전시를 총 8번 두 군데에서 했었는데요. 바로 그 두 곳인 스페이셜과 디센트럴랜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스페이셜의 경우는 무료로 공간을 만들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구 소장이 가능한 전시장도 만들 수 있죠. 이때 무료로 제공되는 공간의 퀄리티도 상당하고 제공된 공간 외에도 직접 모델링을 하여 전시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권한만 설정하면 다른 사람들과 보이스 채팅, 메모 등을 통하여 상호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특정 아이템을 터치 시 다른 방으로 워프가 가능한 기능도 있어 자유도가 높습니다. 구글 및 메타버스 등의 블록체인 지갑으로도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블록체인 지갑 연동 계정을 만들 경우 가지고 있는 NFT를 끌어오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FT 쪽으로도 활용을 염두에 둔 사이트라는 것이죠. 디센트럴랜드의 경우 게스트 로그인과 블록체인 지갑 로그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얻으려면 반드시 사이트 내에 통용되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돈을 이용하여 땅을 사야 전시를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분이 소유하셨던 건물에서 전시를 했었기에 돈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스페이셜에서 개인 전시장을 하나 소유하고 있네요. 스페이셜 전시장을 꾸미는 방법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제페토라던가 이프랜드 등 다른 전시가 가능한 사이트도 있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전시인데요. 이 오프라인 전시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전 한 가지 알려드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신진예술인 활동 증명입니다. 전시를 많이 참여하게 될 경우 예술인 활동으로 경력이 인정되는데요. 그 경력을 기반으로 신진예술인 활동 증명을 하시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창작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NFT 활동을 하며 신진예술인 증명을 받기 위해 미술 카테고리의 내용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로 인정해주는 활동은 5회 이상의 단체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 혹은 1회 이상의 개인전 개최, 5회 이상의 관련 매체에 작품을 발표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 권 이상의 작품집을 발표한 경우에도 활동으로 인정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단체 전시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시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는데요. 이건 주최 혹은 주관에서 발급해주는 것으로 주최나 주관이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전시 관련해서는 작가님들끼리 직접 돈을 모아 기획하고 장소를 빌려 전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전시 확인서 발급이 안 되는 전시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예술인 활동 증명을 완료한 후 창작 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경우인데요. 부업으로 하시는 작가님들의 경우는 창작 지원금 신청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전시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전시는 공모전을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커뮤니티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NFT 관련 외에도 다양한 예술활동 공고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 공고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되어 참여하게 됩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참여한 전시는 이와는 살짝 결이 다릅니다. 공고를 통해 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들 간의 홍보를 통해 전시 사실이 전해지는 편이죠. 예를 들면 리드미컬 NFT 클럽처럼 대규모의 커뮤니티에서는 작가님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특정 주제를 가진 컬렉션을 만들어 무료 전시를 주최합니다. 하지만 참여하기 위해서는 리드미컬 클럽에 가입을 해야 하죠. 가입 방법은 어렵지 않고 작가님들을 지원해주는 목적의 커뮤니티이니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저는 보통 관련 카페나 DM, 오픈 카톡방을 통해 전시 사실을 듣고 참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가님들끼리 뭉쳐 돈을 모아 전시를 연 적도 있었죠. 기획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신 적도 있었고 알바를 고용하기도 했었지만 작가님들이 직접 여는 전시의 경우에는 직접 설치와 철거를 하는 물리적 활동 외에도 전시 공간을 기획하고 홍보물을 디자인하여 출력하는 등의 추가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활동들이 더욱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전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유는 온라인 전시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구성이 유사하며 오프라인 전시도 처음과는 다르게 사회적인 관심도가 떨어지고 흔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시 활동은 줄이고 다른 방법을 통해 활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전시는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닌 참여형 활동이나 카페 혹은 가게와 연계하여 이벤트를 하고 건물 외벽, 지하철 광고판 등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 국내의 NFT 활동은 단순히 작품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다르고 특별한지 알리는 활동도 겸하는 경우가 있어 전시 외에도 굿즈나 봉사, 교육 등 여러가지 부가적인 활동을 기획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에 힘있게 밀고 나갈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고 외부적으로도 시선이 좋지 않다 보니 더욱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NFT를 하면서 진행했던 다양한 전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영상은 타임랩스 5번째이며 그 다음 영상은 모바일 지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